안녕하십니까. 의문을 열다 하재욱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고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2028 대입 개편안 그리고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같은 여러 가지 교육적 이슈들 때문에 특목자사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4학년도 고입에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전체적인 원서 접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부산 지역 내에 있는 4개 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번에 자사고로 전환되어 신입생을 처음 받기 시작한 부일고등학교, 그리고 해운대고등학교, 이렇게 4개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부산 지역 아이들이 또 가고자 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뭐 현대총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고, 그 다음에 김천고, 그리고 용인외대부고, 하나, 민사, 그리고 상산고, 또한 요즘에 조금씩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학교가 광양제철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에 있는 4개의 학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경쟁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학교입니다. 작년에는 1.67대 1의 경쟁률을, 종합적인 경쟁률을 보여주었는데 올해는 1.95대 1, 2대 1에 가까운 수치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부일외고가 부일고등학교인 자사고로 전환되면서 문과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특히 인문계열이라든지 사회과학을 원하는, 사회과학으로 이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한 학교가 줄어든 겁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공계열에 강한 아이들이 가서 좋은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문과 쪽 성향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고나 국제고로 이제 진학을 원하는데 그 선택의 가능성이 하나가 줄어든 거겠죠. 그래서 부산국제고와 부산외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학교가 부산국제고등학교인데요. 원인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일외고가 부일고로 전환되면서 문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하나가 줄어들었다. 두 번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인문계열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의 선호 학과를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순수 인문학이나 어문보다는 사회과학 계열의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학 계열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조금 더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선호하다 보니 부산국제고의 경쟁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학교들은 1차 전형에서 합격하는 아이들을 2배수를 뽑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산국제고등학교는 1.5배수만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쉽게도 부산국제고등학교 1차에서 탈락해서 면접 준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조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국제고는 이번에 부일외고의 자사고 전환과 문과 성향의 친구들이 사회과학 계열에 더 많은 진로 전공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 학교는 부산외고인데요. 작년에 1.79대 1에서 소폭 하락해서 1.63대 1이 됐어요. 오늘 6대 1. 자, 그리고 부산외고가 요번에 이제 변화점이 뭐냐면, 원래는 학과별로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에 맞춰서 아이들을 지원을 받아서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부전공을 선호도에 따라서 뽑기 시작한다라고 입시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과별의 아이들의 학력 편차가 조금 있었어요. 부산외고에서는 이 학력 편차를 조금 줄여보고자 하는 학교의 의도이지 않을까,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 많이 뽑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학과별 경쟁률을 보니까 조금 재밌는 게 보였는데, 작년부터 프랑스어과의 경쟁률이
2대1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과는 이제 영독과와 함께 한 반이 작아요. 4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영중, 영일과 같은 경우 6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원이 작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어과에 조금 쏠림 현상이 많이 보여진다. 그리고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공용어로 이제 채택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과에서 좋은 학교에 대한 입결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어과는 올해 거의 1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어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뭐 미중 무역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중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약간이 아니고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고나 국제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국제고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산외고의 경쟁률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학교는 올해 가장 핫 이슈가 됐던 학교죠. 부일고등학교입니다. 부일외고에서 부일고등학교로 이제 자사고로 전환이 올해 이루어지고 올해 1학년들부터는 자사고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해운대고등학교가 남학교이기 때문에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총고라든지 포항제철고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자율고라고 할 수 있는 남해해성고라든지 거창대성고 이런 학교들을 알아보고 지원하고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딸들 아직 성인도 안 된 우리 딸들이 벌써부터 타지 생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딸을 가진 아버지 입장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지방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부산에 있는 부산 로컬에서 이제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사고가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일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을 보면 여학생들의 지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일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게들 처음 개업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원율이 많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특히 부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외고였다 보니 어문 계열에 특화되어 있는 이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로 전환된다고 하니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서 수학과 과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러한 요구들 그리고 아이들의 조금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일고등학교가 요번에 좀 많이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경쟁률은 외고 시절이었던 작년에 1.62대 1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11대 1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또한 원서 접수 마감하기 직전에 올라온 경쟁률 데이터에 보면 미달 사태가 있었어요. 다른 학교들, 나중에 말씀드린 이제 현대총고와 같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접수 시작한 다음 날부터 1대1이란 경쟁률을 넘어섰는데 부일고는 마감 직전까지 미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 수학과학에 대한 그 이슈들, 그리고 과연 이 학교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학생들은 많이 지원하는 반면에 실제로 부일외고에 지원하는 남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그 남학생 지원율이 많이 높지 않았다. 실제로 부일고등학교의 전체 남녀 성비를 보면 한 4대 6 정도 되는데 이 4를 차지하고 있는 남학생들의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좀 생각보다는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해운대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최근 6년 동안 최초로 우리 해운대고등학교가 1대 0의 경쟁률을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0.9대 1 미달 사태가 이루어졌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사고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남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사고의 선택의 폭이 부일고등학교가 생기면서 넓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남학생들이 해운대고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조금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올해 부일고등학교에서 내놓은 커리큘럼을 보면 해운대고등학교 수학 커리큘럼이 거의 유사합니다. 커리큘럼이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건데 해운대고등학교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때 수3과 수4를 같이 나가버리고 1학년 2학기 때 수1을 바로 시작을 해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 대표적으로 또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커리큘럼과 유사한 커리큘럼이 부일고등학교에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내가 해운대고 가나 부일고 가나 별반 다름이 없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국 단위 자사고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머릿속에 생각하기는 뭐 근처에 있는 이제 현대, 청고, 포항제철고, 그리고 민사, 하나, 그 다음에 용인외대부고 뭐 이런 상상고 이런 학교들을 생각을 하는데 전단위 자사고에 대한 경쟁률을 분석해 보면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체제 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2대1의 경쟁률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부터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원래 우리 과학고처럼 이제 정기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따로 이제 선발을 했는데 이 전국 단위 자사고가 후기 선발, 즉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과 같은 시기로 입시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모집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1.45대 1, 즉 2대 1이라는 숫자에서 급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급락해서 2022학년도까지는 1.4, 1.5,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전체적으로 10개 학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지하다가 작년에 고교학점제라는 이슈가 조금 더 화두가 되고 커지면서 그리고 작년부터 특목 자사고 폐지 기조가 없어진다라는 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실시 되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1.82대 1, 올해는 2018학년도 이후에 최대 규모인 1.84대 1의 경쟁률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 문이과 통합수능이라고 하는 기조. 두 번째, 정시 확대라고 하는 기조. 세 번째, 의대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교육적 트렌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 압도적인 입시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는 뭐 의대를 못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 전국 단위 자사고들의 독식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 어머님들은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으시니까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8 대입 개편안과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적 격변에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의문을 열다 설명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사고가 특별히 유리해지진 않지만 자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사고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교육적 분석 그리고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측들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한 자료도 저희 블로그에 용인외대 부고와 민사고의 원서 접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제 현대총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총고 선호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집의 경쟁률이 최초로 2대 1이 넘었어요. 일반 모집의 2.05대 1이라는 이제 경쟁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현대총고가 학교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머님들께서도 현대총구를 처음에 어머님 우리 아이가 자사고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네 라고 대답하시는 어머님들 중에 한 50% 이상은 어디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현대총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구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그리고 부산 경남권에서는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뭐 드림스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여기도 2대1. 즉 포항제철고와 현대청운고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직원 전형을 하는 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그게 이제 포스코 계열인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거든요. 근데 이 세 학교들에서 임직원 자녀 전형에 대한 재분석과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정원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일반 전형에 대한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교육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천고나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 민사고와 상산고 그리고 용인외대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탑 클래스라고 하는 고등학교들에 대한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학교가 어디냐면 상산고입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이제 2대1을 넘기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도 1.8대1이 경쟁률이 나왔는데 상산고 그리고 하나고와 같은 학교들은 3대1이라는 숫자가 훌쩍 넘은 그러한 수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여학생들이 상산고를 지원하는 비중이 높은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원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작아요. 남학생들은 161명이고 여학생들은 78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을 봤을 때는 여학생은 3대1에 가까운 2.9대1. 그리고 지역 인재로 뽑지 않고 전국 단위로 뽑는 전국 단위로 뽑는 것에 대한 지원율이 전부 다 총합으로 봤을 때 2.45대1이 나올 정도로 상산고에 대한 인기가 높고요. 그 다음에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은 서울에서밖에 뽑지 않습니다. 즉 서울권 아이들이 가고 싶은 이제 드림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3대1이 넘은 경쟁률, 3.0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특목고와 자사고의 열풍이 왜 부느냐? 앞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다시피 현행 입시제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입시제도에서의 우수한 입결 성적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어머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들, 이제 올라가는 중3들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얼마 전에 의문을 열다에서는 한번 어제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교육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심화수학이 빠진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의 절대평가. 그러면 탐구 영역에서 절대평가가 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다 더 생기부에 대한, 세특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아이 생기부를 얼마나 더 잘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자사고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인기와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양질의 교육, 조금 더 나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열다 해서 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주시면 우리 아이를 위한 모든 교육적인 정보는 의문을 열다 해서
만들어서 어머님들께 열심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